또 인사 논란. 운전 보조하고 하는 실무자가 어디서 뭘 했는지 그게 뭐 제가 후보가 신경 쓸 일이 되겠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육촌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쿠바나 콘텐츠의 전직 직원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실을 사적 인연으로 가득 채워놨습니다. 육촌 채용 문제도 있고 민주당에서 그거 가지고 권력을 사유한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마 캠프에서 그리고 우리 당사에서 공식적으로 열심히 함께 선거운동을 해온 동지입니다. 네, 그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이번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의 아들 우모 씨가 대통령실의 9급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모 씨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게 1,000만 원의 후원금을 내기도 했다. 이런 분이 지금 9급 행정요원으로 채용이 됐다, 근무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전해지자 또 지인 채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글쎄 어떠세요? 이거 뭐 정혁진 변호사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뭐 계속 좀 지인 채용 논란이 좀 이어지는 모양새네요. 어떻습니까? 이게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고 네. 불편하죠.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을 잘한다, 업무 능력이 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국가공무원법 찾아보면 네. 28조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요. 1조에 28조 1항에 공무원은 공개 채용해야 된다. 이렇게 네. 규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2항에 여러 가지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 제가 꼼꼼히 봤더니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특채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공무원이 이제 일을 하다가 내가 일하고 있는 분야가 뭐 폐지가 됐거나 그렇게 해서 공직을 떠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시 자리가 생기면 그런 사람들 특채할 수 있고 그다음에 1급 공무원 같이 높은 고위 공무원들 특채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 되거나 뭐 그 반대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만 아주 예외적으로 특채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지금 사태가 이 정도까지 됐다라고 하면은 과연 그 우모 씨나 그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네. 무슨 법 몇 조에 의해서 어떻게 채용이 됐는지 그 절차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그게 그 마땅한 것이 아닌가. 결론적으로 대통령실은요 누구나 다 근무하고 싶어해요. 돈 내고라도 내가 거기서 뭐 1년이든 2년이든 근무하고 싶다. 그러면 근무하고 싶은 사람 줄 쫙 서 있고요. 그 중에서도 업무 능력이 뭐 출중한 사람들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무 능력 같은 그런 추상적인 말보다도 규정과 절차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밝혀야 될 그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근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우모 씨, 지난 8일까지 아버지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박성규 위원, 이 국가공무원이 겸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원래 안 되는 게 아닐까요? 국가공무원법 위배죠. 아까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네. 이 공무원 시험을 2030 이른바 그 MZ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이유가 완벽한 공정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은 그야말로 어떤 사적인 인연도 개입하지 못하는 완벽한 공정에 의해서 치러지는 남아있는 유일한 시험 제도다라는 유명한 대목이 나오는 책이 있어요. 예. 지금 생각해 보면 왜 20대, 30대의 지지율이 대폭 빠졌느냐, 바로 이런 대목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돈을 내고서라도 일하고 싶은 이런 자리에서 선택적 공정이 적용됐다라고 20, 30대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누구나 가서 일하고 싶은데 성실하고 일 좀 잘하고 같이 고생한 동지이다. 또 그런데 이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권성동 의원이나 윤 대통령과 이 당사자의 아버지가 사적으로 굉장히 오래 알아서 술자리를 같이 하는 그 밥자리도 같이 하고 그런 막역한 사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선택적 공정이 적용된 대표적 사례로 2030 세대는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 이것 예.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는 2030 세대를 제가 여럿 봤습니다. 그랬군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좀 제대로 인식을 해야 문제를 해결하고 지지율을 반등시킬 계기가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문제 간단히 봐서 안 됩니다.
근데 제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갈게. 이 우모 씨가 부친 회사에 지난 언제까지요? 8일까지 감사로 이름을 올렸다는 건데 대통령실에서는 무보수로 했다, 이 감사를. 무보수로 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위배가 아니다라고 어저께 입장을 내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겸직을 한 것만으로도 무보수여도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겸직을 하더라도 무보수면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정 변호사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 국가공무원법 64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네.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은 그 기관장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뭐 기관장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허가를 뭐 해도 된다라고 하셨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문제가 충분히 될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네. 저는 지금 인사 논란, 특히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사적 채용 논란이 지금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예.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나 아니면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터져 나올 때마다 수세적으로 또 반응하고 또 터져 나오면 또 수세적으로 반응하고 하면서 계속 지지율을 까먹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참에 전수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실 전체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부 출범한 지 2달 가까이 됐는데 대통령실의 전체 인원 규모 그리고 적어도 비서관급, 행정관급의 전체 인사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왜 그런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그 사적 채용인지 공개 채용인지 아니면 정말 정당한 능력과 검증에 의해서 정말 추천받아서 들어온 정당한 채용인지 아니면 정말 아름아름 지인 찬스로 들어온 것인지에 대해서 이게 여기서 그칠 일이 아니고 또 나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공직비서관실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네. 이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그 반성의 계기로 삼고 전체를 한번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공개 채용이라는 것이 정말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완전히 공개해서 모든 사람한테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것이 공개 채용만은 아니고 추천을 받거나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을 검증돼 해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사실 공개 채용의 범죄에 들어갑니다. 네. 그 특별 채용이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특별 채용이라 하더라도 공개 채용에 준하는 정도의 공정성을 가지려면 지인을 통해서 아니면 청탁을 통해서 아니면 오랫동안 같이 술 마시고 밥 먹었으니까 누구한테 부탁을 받고 이런 건 사실은 특별 채용이라 하더라도 이건 사적 채용의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네네. 이것들을 구분해 주는 것이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전체 지금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예, 예. 몇몇 분들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해서 체크를 좀 해보고 공개적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강릉이 지역구인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네. 이 당사자를 어릴 때부터 잘 안다면서 오히려 자신이 이제 추천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급으로 근무하는 걸 이번에 알았는데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이라서 미안하더라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예, 최진봉 교수님, 이 발언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단히 부적절하죠. 일단 본인이 아는 사람이니까 넣어달라고 얘기했다. 처음에 뭐 들어간 줄 알았는데 안 들어가서 다시 얘기했다고까지 얘기했어요. 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추천을 하더라도 그러면 그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분 한 분인가요? 그것도 절대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 9급으로 들어가서 최저임금보다 10만 원 더 받는다. 저 9급으로 들어가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도 노량진에서 고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네. 정말 몇십 년을 고생해서 9급 들어가려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최저임금보다 10만 원 더 받는다고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저분은 권성동 의원의 특혜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천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럼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근데 뭐 최저임금보다 10만 원 더 받더라. 그래서 아쉬움을 표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청년들은요, 공무원 9급 저거 하나 하려고요, 몇 년 동안 고생하면서 부모님한테 생활비 받아가면서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청년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당의 원내대표시잖아요. 발언을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저걸 해명하려고 할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거 바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네. 저걸 해명한다고 하는 말이 결국은 또 더 안 좋은 상황까지 끌고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참 이 뭐 흥미롭다고 표현하는 게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당이었던 민주당 그리고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이런 공방을 벌인 바 있습니다. 어떤 계약직의 채용은 뭐 추천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 한 분뿐만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만이 아니라 어느 청와대도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 이것이 왜 특별한 일이라고 그렇게 주목을 받아야 하는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청와대의 반응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관저에 둘 수 있냐며 억지를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는 사람을 아름아름 채용하는 것을 두고서 국민들은 특혜라고 부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정반대가 된 것이죠. 이참에 뭔가 이 대통령실 직원 채용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네. 그런데 또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 콘텐츠 출신 직원들도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비선 논란을 제기하자 국민의힘이 침소봉대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비선농단! 대통령실 사유화! 대통령 부부의 의중을 헤아릴 수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맡길 수 있다는 것인가? 우리 국민은 비선이 대통령 부부 뒤에서 활개를 치고 대통령 친인척이 몰래 대통령실에 들어와 권력을 누리는 일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는다. 이를 두고 제2의 최순실이니 국정농단이니 하며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는 민주당은 사사건건 꼬투리 잡기와 침소봉대를 그만두고 경제위기 대처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네, 이렇게 지인 채용 논란 이런 현안 이슈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어제 발표된 갤럽 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긍정평가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한 달 전 6월 둘째 주 53이었는데요. 어제 발표된 조사 파란색 32%, 한 달 사이에 한 21%포인트가 빠졌어요. 반면에 빨간색 부정평가는 6월 둘째 주 33이었는데 어제 53, 부정은 2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글쎄요, 지금 긍정평가 32%, 김근식 교수 어떻습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당연하죠. 지금 집권한 지 2달이 채 안 된 상황에서 저 정도의 일단 부정평가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놀랍고 네. 그다음에 부정과 긍정의 격차가 저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그리고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에서도 지금의 지지율 하락 추세와 이 긍정 부정의 격차 확대라고 하는 이 추세에 대해서 엄중하게 상황을 좀 판단하고 이유에 대한 분석을 해서 대책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크게는 구조적으로 지금 세계 경제의 불안과 경제 위기가 복합적으로 오고 있다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불가피하게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해해라 이런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부가 또 대통령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는지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적 현실만 탈의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집권 여당의 내용과 갈등이죠. 지금 출범한 지 2달도 안 됐는데 집권 여당에서는 지금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당대표하고 이른바 친윤계 사이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집권 여당이 하나로 뭉쳐서 단합을 해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정무적 그리고 정치적 전략적 어떤 접근이 상당히 좀 부족해 보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도어 스태핑 같은 걸 해서 정말 소통하는 대통령, 매일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정말 국민 속에 들어와 있는 대통령의 참신한 이미지가 있습니다만 이 답변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엄중한 정치적 언사와 정치적 문법으로 답변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냥 불쑥불쑥 생각나는 대로 그게 있는 그대로 생각나는 대로 한다고 해서 이게 소탈한 이미지가 100% 이해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대통령 스스로도 그리고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참모들과 대통령실에서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실은 국정을 운영하는 최고의 컨트롤 타워이기도 합니다만 정치 한 복판이기 때문에 모든 사안과 이슈에 대해서 정치적 접근과 정치적 해법들 그리고 정치적 문법과 메시지를 내려놓는 데 익숙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무적 보좌와 정치적 보좌를 좀 더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종합병원 비슷해요. 그리고 네. 이제 대통령은 병원장인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각 과 과장님들이 이제 장관들이고. 네. 그런 거 비슷해요. 응급실은 안 돌리고 급한 환자도 없고 이런 과에서 성역을 뭐 하고 옛날 있고. 사진 같은 거 뭐 MRI 사진 예. 다시 올려놓고 예. 야 이거 지금 이 사진 보니까 이 병이 그게 아니었는데 지난번 그 과장이 저 병원장이 잘못했네 뭐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없는 거하고 비슷한 상태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의 존재감을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비평할 것도 없고 뭐 하는 일이 있어야 비평도 하고 그러는데.
네, 야당 인사들의 입이 좀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대통령이 있기나 하는 겁니까? 존재감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고 급기야 민주당 당권 주자 이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의원의 입에서 탄핵이라는 아주 예민한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역사에 또 한 번 불행한 탄핵의 역사가 되풀이될지도 모른다고 소셜미디어에 적었습니다. 글쎄요, 우리 정혁진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벌써 2달밖에 안 됐는데 그 정부를 향해서 탄핵이라는 단어를 올렸는데요. 좀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저는 조금 전에 침소봉대란 말이 나왔는데 탄핵이라는 단어 자체야말로 침소봉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탄핵은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가능하지 않고요. 혹시 2년 뒤에 야당이 아주 압승을 해가지고 뭐 200석 이상을 가져간다든지 그러면 그다음에 그 와중에 또 대통령이 어떤 뭐 치명적인 실수를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왜 저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꼬투리를 만들어주고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모두가 다 좀 신경을 써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민석 의원 얘기까지 저희가 나눠봤습니다.